네, 이렇게 키보드에 대한 처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키보드 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단 파일 뉴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파일 뉴 프로젝트. 일단 스위프트 UI 기준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로직은 동일하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노티피케이션 센터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제 영상 제 하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핸드폰이 있으면 노티피케이션 센터는 이제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노티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아이폰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일단 다 알려줍니다. 방송을 다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저는 여기에 대한 이벤트를 받을 거예요 라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게 이제 노티피케이션 센터인데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 키보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줘요. 우리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를 우리가 받아서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받았죠. 받은 거를 우리는 콤바인의 퍼블리셔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받아서 이거를 글로벌하게 처리하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는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제가 소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더미 입력 폼을 가져올 건데요. 제 그 지스트라고 있거든요. 그 코드 스니펫 사이트인데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지스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거 복사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컨텐트 뷰 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한번 제가 빌드를 해볼게요. 자, 더미로 하시면은 일단 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 폼 형식으로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커스텀으로 UI를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폼에서 이거를 스크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폼을 일단 없애고 이제 섹션도 없애야 돼요. 폼이랑 섹션이랑 같은 세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섹션 부분은 제가 다 v스택으로 바꾸는 거죠. v스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도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자, 그리고 버튼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대충 그림이 잡히긴 하는데 이렇게 나왔죠. 요걸 조금 더 수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그 돌리셔도 좋고요. 미리 보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옵션 커맨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떠요. 이 상태에서 리즘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버튼 아니면은 옵션 커맨드 P를 하시면은 미리 보기가 한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 창은 제가 닫아줄게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떴죠. 이걸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이 v스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이 그 얼라이먼트가 센터이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정렬이에요. 지금 리딩으로 제가 바꾸면 이렇게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쵸? 왼쪽으로 갔죠? 그리고 여기 v스택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얼라이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제가 리딩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얼라이먼트 리딩. 자, 됐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 사이에 이제 색깔을 한번 제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옐로우 이렇게 넣겠습니다. 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로 안 하고 라운디드 렉탱글로 할게요.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이기 때문에 코너 레디어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한 10 정도 하고 색깔을 제가 옐로우로 할게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를 넣기 전에 패딩을 한번 넣겠습니다. 패딩 기본 패딩으로 하면 한 8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디폴트로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V스택들 간의 간격을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일단 얘네들을 다 V스택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얘네들 간의 이제 간격이 기본으로 한 8 정도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스페이싱을 한 16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16 정도로 넣고, 이 전체 있죠, 얘에 대한 패딩을 제가 좀 넣을게요. 이 자체에 요거 V스택 자체, 지금 V스택이 지금 선택되는 게 요거거든요. 이 전체 여기에 대한 그 스페이싱을 제가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패딩 호리젠탈로 가로 방향으로만 한 20 정도 줄게요. 리줌 하면은 다시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들어갔죠. 이렇게 됐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좀 크기를 세팅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도 마찬가지로 여기 패딩이랑 라운디드 백그라운드 했던 거 붙여놓고, 그럼 얘는 근데 얘 크기가 요렇잖아요. 얘를 이 V스택에다가 맞춰줄게요. 이때 이제 지오메트리 리더 같은 걸 쓰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 하드 코딩으로 이제 UI 스크린 바운즈 메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제 지오메트리 리더를 한번 저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리더 하신 다음에 이제 프록시, 지오메트리 프록시가 그 클로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자체 크기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요 V스택 있죠? 이 V스택에도 제가 그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볼게요. 이 지금 V스택이 요 색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패딩, 패딩을 딱 넣었을 때 V스택, 이 V스택 크기만큼 제가 요 가로를 맞춰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오메트리 리더로 요 놈의 크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V스택에 대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하면은 이 해당하는 뷰의 이제 크기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아이디를 넣어주는데요. 그럼 뭐 제가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컨테이너 V스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V스택에 대한 위스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로를 얘한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버튼은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크기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에다가 맥스 프레임으로 해서 맥스 위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맥스 위스가 이제 지오메트리 프록시의 프레임인데, 그 코디네이트 스페이스가 어디냐? 이제 네임드로 해서 우리가 세팅했던 컨테이너 V스택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이 프레임에 위스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얘의 크기를 이제 가져와서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V스택의 크기만큼 얘가 이렇게 딱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텍스트 자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위스로 한 거죠. 그래서 맥스위스로 이렇게 세팅한 거고요. 제 폰트를 타이틀로 한번 해볼까요? 타이틀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폴그라운드 컬러로 색깔을 제가 화이트로 할게요. 아니, 블랙으로 할게요. 블랙.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일단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여기다가 그 회원가입 아래쪽에다가 회원가입 버튼 위에다가
이제 더미로 렉탱글 한번 넣어 볼게요. 필을 컬러를 제 레드라고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를 넣고 제가 프레임을 강제로 넣는 거예요. 프레임을 X 하이트를 제가 300으로 줬다. 300만큼 일단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이 상태에 제가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됐을 때는 이게 알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맥스비스를 해서 이게 잘 이렇게 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제가 키보드 모니터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커맨드 N 눌러가지고 스위프트 파일에서 제가 키보드 모니터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임포트 콤바인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임포트 UI킷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임포트 스위프트 UI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클래스 키보드 모니터를 해줍니다. 그래서 observable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퍼블리셔로 보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파이널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키보드 모니터라는 애를 상속을 못하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발로 일단 서브스크립션을 넣을게요. 서브스크립션스에서 스크립션스 set any cancelable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얘가 이제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같이 있던 그 메모리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서브스크립션스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자가 호출이 됐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키보드 모니터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로그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애를 우리는 핸드폰에서 아이폰에서 알려줍니다. 키보드가 지금 올라왔어, 키보드가 내려갔어,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걸 어디서 감지하냐면 여기서 감지합니다. 그걸 이제 이닛 쪽에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퍼블리셔로 받을 수가 있어요.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퍼블리셔, 이제 노티피케이션 디폴트로 일단 가져갑니다. 센터에 노티피케이션 센터 디폴트.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보낼 거냐, 지금 요거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제 콤바인을 그 iOS에서 애플 측에서 다 세팅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기존에 이벤트를 보냈던 것들을 퍼블리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뭐 핸드폰이 그 키보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소리가 낮아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 처리, 그런 것들을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우리는 이벤트를 받는데 그거를 우리는 퍼블리셔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특정한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보내줄 거냐, 그거를 이게 주파수라고 보시면 돼요. 라디오 주파수. 그게 UI 리스펀더라는 애가 있는데 이벤트에 대한 처리죠. 리스펀더에 키보드가 보여질 겁니다 라는 그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키보드 will show notification 있죠. 그럼 키보드가 올라가기 전에 즉각적으로 얘가 이벤트가 들어옵니다. 이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받는 거죠. 얘로 이제 구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들어오는 값이 이제 노티피케이션이거든요. 노티피케이션이 그 클로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 서브스크립션으로 이제 구독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키보드 will show notification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가 올라오는 거를 우리는 이벤트를 감지를 한 거죠, 지금. 그러면 키보드가 내려갈 때도 알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여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요게 키보드가 올라올 때 그리고 여기가 키보드가 내려갈 때입니다. 혹시 예전에 제 UIKit 영상 보시면은 키보드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를 이제 add 옵저버를 통해서 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거랑 같은 건데 퍼블리셔를 우리는 그걸 받는다 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키보드가 내려갈 때는 키보드 will show notification이 아니라 키보드 will hide notification이랑 아니면 키보드 did hide notification이 있는 거죠. will hide notification으로 제가 받아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키보드 관련한 한 여러 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키보드 did change frame notification 있는데 키보드 높이, 키보드의 즉 프레임이죠. 걔가 변경이 될 때 타게 됩니다. 얘도 타게 되고 키보드 크기가 변경될 때죠.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해서 제가 한번 요거를 이벤트를 받을 건데 얘가 이제 일단은 지금 키보드 모니터라는 애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이닛 블럭이 타잖아요. 그때 이거를 우리는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컨텐트 뷰에서 얘가 생성이 될 때 observed 오브젝트로 키보드 모니터를 받겠습니다. 키보드 모니터를 이렇게 해서 생성해 주는 거예요. 키보드 모니터를 이 컨텐트 뷰라는 애가 생성이 될 때 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키보드 이닛이 탄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키보드 이닛이 탔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커스가 되면 어떻죠? 이제 노티가 막 들어오죠. 노티가 막 들어오면서 키보드 will show도 타고 did 프레임 변경된 것도 타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결국에 키보드가 올라올 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observable 오브젝트로 우리는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키보드 모니터에서 이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enum으로 하나 만들게요. 하나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케이스는 이제 키보드가 보여졌다, 키보드가 숨겨졌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디스크립션을 하나 만들게요. 디스크립션 이제 스트링으로 해서 이제 스위치 셀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 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 enum이라고 있어요. 이제 enum 안에서도 이렇게 프로퍼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에서 show 만약에 종류가 show라고 하면은 뭐 보임으로 처리하고 아닐 때는 hide일 때는 안 보임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게요. 이런 저희가 스테이터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이벤트를 보내거나 하면 되는데 이거를 상태로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published 발 키보드 updated 키보드 스테이터스라고 할게요. 스테이터스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스테이터스 해서 이제 기본값을 일단 하이드로 할게요. 키보드에 대한 이제 퍼블리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키보드 액션이 show다. 키보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키보드가 내려갔을 때 키보드 액션이 하이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키보드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이거를 이제 이벤트를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고 앞에 셀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컨텐트 뷰 쪽에서 받는 거예요. 키보드 모니터로 받으면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써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위에 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키보드 뭐 상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태라고 하고 위에는 제가 폰트를 타이틀 2로 하고 여기는 이제 키보드 상태를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키보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를 알잖아요. 이제 키보드 모니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업데이티드 스테이터스 액션이라는 애를 알죠. 거기 여기가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키보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이 퍼블리셔 상태 있죠.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립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임 안 보임을 바로 가져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해볼게요. 그러면 키보드 상태 안 보임이죠. 근데 올라가면 이렇게 보임으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요거를 제가 길게 쭉 해볼까요? 이 부분 해당 부분을 다 채우는 방법이 이렇게 지오메트리 리더를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간단한 방법은 V스택인 경우에는 자, 리 좀 다시 해볼게요. 이게 V스택인 경우에는 디바이더 있죠. 디바이더를 넣으면 해결이 또 돼요. 디바이더를 넣으면 원래는 얘가 이제 얇은 선인데 선이라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쵸? 얇은 선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 스페이싱을 제가 바꾸는 거예요. 스페이싱을 0으로 일단 하고 디바이더를 넣으면 얘가 길이가 이렇게 길어져요. 그쵸? 디바이더가 이제 그 렉탱글이나 칼라 같이 이제 프레임 크기를 다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디바이더를 했을 때는 이렇게 흰 그 회색 선이 보이기 때문에 얘 색깔만 없애주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칼라 멀티플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클리어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패딩 호리젠탈을 패딩 버티칼을 살짝 줄게요. 버티칼을 한 5 정도로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키보드 높이까지 한번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키보드 모니터에서 여기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제 키보드가 다 올라왔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 키보드에 이제 프레임이 변경이 될 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노티피케이션 일단 다시 한번 지금 런해서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키보드가 올라오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유저 인포라는 애로 들어와요. 이게 지금 딕셔너리 타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거 안에는 네임이 있고 오브젝트가 있고 유저 인포가 있어요. 유저 인포 안에 이렇게 애니 해셔블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UI 보드 비긴 요거도 있고 프레임 비긴 유저 인포 키도 있고 애니메이션 듀레이션도 있죠. 그리고 로컬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UI 키보드 프레임 앤드 유저 인포 키로 우리는 얘를 가져오면 돼요. 얘 가로 여기서 이제 X축, Y축, 가로, 세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 키를 가져오면 됩니다. 어떻게 가져오시냐면 여기서 주는 게 결국에는 노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노티에 이제 유저 인포에 접근을 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딕셔너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를 넣어주는데 그 키가 뭐죠? 결국 얘네들 다 UI 리스폰더거든요. 그래서 UI 리스폰더에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얘죠. 키보드가 끝났을 때 요걸 넣어주는 거예요.
UI 키보드 프레임 and 유저 인포 키. 근데 이름이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고 좀 바뀌었을 거예요. 키보드 프레임 and 유저 인포 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이 지금 값이 요거죠. 그쵸? and 유저 인포 키. 제가 접근한 값이 이건 거예요. 같은 애죠. 그쵸? 같은 애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데피니션 하면 얘랑 얘랑 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키로 우리는 값을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cgrect다 이 말입니다. cgrect, lect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보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키보드 프레임은 제가 여기다가 옵셔널 이렇게 할게요. 저 키보드 프레임에 우리는 높이를 가져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프레임의 하이트 cg 플로트를 가져옵니다.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만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복사하셔서 여기 우측 하단에 필터라는 데 있죠.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떻죠? 올라왔을 때 291이 찍혔죠. 이게 뭐냐면 지금 키보드가 올라온 높이예요. 이게 291이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위에다가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럼 키보드 높이도 이렇게 퍼블리셔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키보드 하이트라고 할게요. 키보드 모드 하이트 cg 플로트로 가져오면 됩니다. 기본값은 0으로 할게요. 0.0. 자, 키보드 하이트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죠. 키보드 프레임의 하이트.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 하이트가까지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셀프 해주셔야 되고요. 그 클로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러면은 키보드 하이트를 넣어주는데 얘는 cg 플로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 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키 높이라고 할게요. 높이. 키보드 높이. 이렇게 해서 런을 해볼게요. 자, 키보드 높이가 지금 0이죠? 올라오면 어떻죠? 이렇게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아, 키보드가 근데 0이 됐을 때를 내려갔을 때는 안 했네요. 그럼 내려갔을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내려갈 때죠. 할 때는 키보드 하이트를 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왔을 때 내려갈 때 보이는 거 보일 수 있으시죠? 내려갈 때랑 우리가 지금 보니까 did change잖아요. 요거를 did change 말고 will change로 한번 바꿔 볼까요? will change로 한번 바꿔 볼게요. 올라왔을 때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려갈 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리면 지금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라갈 때를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벤트를 받아서 싱크로 해서 이게 결국에 서브스크라이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퍼블리셔로 들어온 애를 우리는 받아서 여기서 로직 처리를 하고 그쵸, 메모리에서 날리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 올라갈 때죠. will show notification
이걸 일단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일단은 우리는 올라갈 때에 대한 액션을 받아요. 그쵸?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퍼블리셔랑 퍼블리셔끼리 합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랑 합치자면 우리는 그 프레임이 변경이 되는 애 있죠. 얘랑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하고 other 퍼블리셔인데 이 퍼블리셔가 뭐죠? 얘인 거죠. 키보드가 변경이 될 때 얘를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 둘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둘이 같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컴팩트 맵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맵이라는 애가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애가 들어오잖아요. 얘도 노티피케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형식으로 이제 받기 때문에. 그럼 이제 노티피케이션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 높이란 말이에요. 키보드에 대한 높이.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키보드에 대한 높이를 못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컴팩트 맵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컴팩트 맵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자료용이 nil이에요. 없어요. 반환되는 값이. 그럴 때는 이벤트를 보내지 않아요. 값이 있을 때만 이벤트가 보내는 게 컴팩트 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퍼블리셔를 봤는데 이 퍼블리셔가 우리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 지금 받았던 거랑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티를 받아서 형태를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맵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CG 렉트로 일단 가져오는 거예요. CG 렉트로 가져오죠. 여기서 가져오죠. 여기서 이게 CG 렉트입니다.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요겁니다. 이 형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위에서 했던 거. 이제 얘 자체를 리턴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G 렉트를 리턴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값이 CG 렉트에서 필요한 게 CG 렉트에서 필요한 게 높이잖아요. CG 플로트. 그래서 CG 플로트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프레임에서 얘가 이제 CG 렉트죠. CG 플로트를 가져오는데 그 변환을 시키는 거죠. 값을 변형을 시키는 거죠. 컴팩트 맵을 한번 한 이유는 얘가 이제 옵셔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값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이제 언래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팩트 맵을 통해서 언래핑이 됐기 때문에 값이 있을 거니까 맵을 통해서 형태를 또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키보드 프레임의 높이죠. 여기 이거 높이 가져왔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하시는 거죠. 그래서 CG 플로트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싱크를 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까처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키보드 프레임은 키보드 하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셀프 키보드 하이트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하시게 되면 뭐냐면 바로 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키보드 하이트를 여기서 이렇게 값을 넣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들어온 퍼블리셔를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스크라이브 한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스 어사인에서 우리는 특정 키에다가 프로퍼티 있죠. 그 키 패스에다가 우리는 연결을 바로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오브젝트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넣어주는 키 패스 같은 경우는 슬래시하고 점 하면 되거든요. 점에서 우리는 키보드 하이트에다가 바로 꽂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안 넣고 바로 여기서 꽂아준다.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제가 주석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올라갈 때도 주석 처리를 일단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그 키보드 스테이터스 요거는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다른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럼 키보드 하이트가 바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가 올라온 거에 대한 처리가 이거예요. 키보드 올라온 이벤트 처리. 나온 이벤트 처리. 키보드가 올라와서 이제 그거죠. 키보드가 올라오고 우리는 여기서 받는 게 그거죠. 그 키보드 높이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키보드가 내려갔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will hide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했었던 will hide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일단 여기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키보드가 will hide가 될 때 요것도 이제 싱크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도 아까 지금 보시면 노티피케이션을 들어올 때 값이 옵셔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컴팩트 맵으로 언래핑을 해주시는 겁니다. 언래핑을 해주시는데 이 노티피케이션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CG렉트로 바꿔주는 거죠. 형태를 바꿔주는 게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CG렉트로 형태를 바꿔줍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근데 키보드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키보드 높이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로로 해주는 거예요. CG렉트 제로로 그냥 리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키패스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바로 이렇게. 그럼 키보드가 내려갔을 때 높이가 가져오겠죠. 키보드 내려갈 때 키보드 높이를 0으로 줍니다. 바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다르게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키보드 하이트라는 얘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 이 데이터만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변경이 될 때 그러면 스테이터스가 키보드 그 상태가 바뀌도록 자동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레이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레이지 바에서 업데이티드 키보드 스테이터스 액션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ny publisher로 해서 나의 타입을 보내는 거예요. 자령 그 에러는 내뱉지 않겠다 해서 에러를 네버를 해주시고 이제 키보드 하이트라는 애가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이때 뭔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는 거죠. 맵을 통해서. 그리고 erase to any publisher로 해줘야 any publisher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레이지 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키보드 하이트를 알죠? 그 하이트라고 할게. 하이트 그냥. 하이트가 CG 플로트로 지금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자료 형태를 반환만 시켜주는 거예요. 형태를 바꿔서. 그게 뭐냐면 스테이터스인 거죠. 키보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클로저니까 in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리턴을 해주는데 만약에 하이트가 이럴 때 사막 연산자 쓰시는 거거든요. 하이트가 0이다. 그러면 뭐죠? 하이트가 0보다 크면 보여주는 거죠. 키보드가 보여지는 상태고 그게 아니라면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그 동일하게 작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쵸. 여기는 CG 플로트죠. CG 플로트. 자, 그러면 any publisher 요거만 좀 바꿀게요. 그럼 컨텐트 뷰에서 여기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프로퍼티로 했을 때는 바로 접근이 되는데 이렇게 레이지로 했을 때는 액션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트 뷰 쪽에서 키보드 인포라는 그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키보드 스테이터스 인포라는 텍스트를 만들게요. 그래서 얘가 변경이 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벤트는 여기서 받을게요. 바로 언리시브를 통해서 우리는 퍼블리셔로 들어오는 애를 받으면 돼요. 키보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업데이티드 키보드 스테이터스 액션으로 우리는 이벤트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스테이터스라고 보면 되죠. 업데이티드 스테이터스.
이거를 셀프 내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 스테이터스 인포로 넣어주는 거예요. 업데이티드 스테이터스의 디스크립션으로. 디스크립션이 우린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런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제 키보드 스테이터스 인포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키보드 스테이터스 인포. 자, 그러면 안 보임 됐죠? 올라가죠?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조금 만약에 달라져야 돼요. 뭔가 얘가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뭐 설명 내역이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뭐 여기를 뭐 숨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비밀번호랑 이메일 쪽은 주석 처리하고 한번 해볼게요. 주석 처리하고 빌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키보드 입력이 있을 때는 요 부분을 스크롤 뷰로 만드시거나 하시는 게 좀 좋긴 해요. 여긴 지금 근데 스크롤 뷰로 안 됐기 때문에, 스크롤 뷰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스크롤 뷰로. 스크롤 뷰를 해서 이제 뭔가 안에 내용물이 있어도 그쵸, 스크롤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뭔가 사용자가 사용자에 대한 보여줘야 되는 뭔가 그 인포 텍스트가 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기존 제가 주석했던 거 다시 살릴게요. 살리고 이 렉탱글 부분을 조금 바꿔 볼게요. 여기다가 스크롤 뷰로 해서 이제 v스택으로 한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제가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넣었는데 뭐 주의사항 뭐 이렇게 해볼까요? 주의사항 주의사항 해서 v스택은 얼라이먼트를 리딩으로 할게요. 리딩을 해주고 한글 입수면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시게 되면 문단 생성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보고 여기는 슬래시 n으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슬래시 n이 개행입니다. 엔터를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는 제가 폰트를 바디로 할게요. 그럼 좀 작아지거든요. 아니면 캡션으로 할게요. 캡션으로 하고 스페이싱을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요거를 우리는 키보드가 올라올 때 이거에 대한 높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 프레임을, 그리고 또 하드 코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트를 이제 300으로 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인디케이터도 숨길까요? show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를 false로 하면 됩니다. false로 하고, 만약 이런 경우에 이거를 이쪽도 인디케이터를 숨길게요. 여기도 여기 놔둘까요? 놔두고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이 정보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이제 그러면 키보드 스테이터스 키보드 스테이터스 인포가 아니라 키보드 스테이터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키보드 스테이터스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를
기본으로 이제 하이드로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키보드 스테이터스에 디스크립션을 해주고 키보드 스테이터스를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는 이제 키보드 스테이터스가 show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하이트를 한 300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0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주의사항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원가입 이쪽이 조금 더 내려가 버렸네요. 그러면은 회원가입 아래에다가 패딩을 주는 거예요. 바텀 패딩을. 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패딩 바텀을 주는데, 키보드 스테이터스가 show라고 하면은 이게 true입니다. 이게 true라면은 물음표, 보인 true라면 한 50을 띄워주고, 그게 아니라면 0을 하겠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키보드 됐을 때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높일까요? 100 정도? 네, 이렇게 키보드에 대한 처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내려갔을 때는 또 이렇게 닫아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액션은. 요렇게 만드신 거를 이제 UI킷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벤트를 받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신규 프로젝트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앱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스토리보드로 해주시고, 키보드 모니터, 키보드 이벤트 튜토리얼 UI킷이라고 할게요.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동일합니다. 그냥 메인에서 제가 대충 UI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12 미니로 하겠습니다. Shift 커맨드 L 해서 일단 대충 제가 텍스트 필드를 넣을게요. 넣고, 대충 넣고, 한 왼쪽을 20 정도로 하고, 호리젠탈 컨테이너 해주시고요. 그리고 탑을 한 150 정도 할게요. 그리고 Shift 커맨드 L에서 버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필드 버튼. 이게 iOS 그 엑스코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필드 버튼 스타일이 새로 생겼어요. 아래쪽은 제가 한 50으로 하고, 호리젠탈인 컨테이너인데 왼쪽으로 요것도 한 50 할게요. 자, 이런 버튼이 있다고 보자고요. 뭐 이게 여기 회원 가입이다. 그리고 폰트 크기만 좀 바꿔 볼게요. 레귤러가 아니라 볼드. 폰트는 라지 타이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요 뒤에 백그라운드를 색깔을 좀 변경할게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지금 숨김 처리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대충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창 열으셔서 일단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네, Shift 커맨드 O에서 메인 일단 가져오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아마 다뤘을 거예요. 컨트롤에서 드래그 일단 합니다. 텍스트 필드 마이 텍스트 필드라고 할게요. 해주시고, 버튼도 버튼은 그냥 놔두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있죠. 이거 바텀 컨스트레인트를 가져올 거예요.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십니다. 드래그해서 레지스터 버튼 바텀 컨스트레인트라고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이 바텀 컨스트레인트를 변경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뷰를 선택했을 때 키보드가 내려가도록 한번 세팅할게요. 그러면은 제스처, 자, 탭 제스처나 이거 탭 제스처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오브젝티브 C로 해서 디스미스 키보드라고 할게요. 하이드 키보드라고 해주고, 이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셀프 뷰에 엔드 에디팅을 하면은 이제 키보드가 내려가거든요. true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 키보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이드 키보드, 그리고 add 탭 제스 레코나이저를 이렇게 달아줄게요. 일단 자, 그리고 이제 그 키보드 감짐 처리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제가 키보드 모니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로 가져옵니다. 커맨드 N 눌러서 키보드 모니터라고 할게요. 자, 됐죠? 여기다가 다 붙여 넣습니다. 자, 키보드 모니터는 결국에 똑같아요. 그냥 UI킷에서는 똑같이 콤바이너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뷰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키보드 모니터라고 할게요. 모니터는 키보드 모니터죠. 그리고 키보드 모니터 옵셔널인데 이제 뷰디드로드가 됐을 때 키보드 모니터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익스텐션에서 키보드 모니터, 뷰 컨트롤러, 여기다가 이제 분류만 해주는 거죠. 키보드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set 파일 프라이빗 펑션에서 핸들 키보드라고 할게요. 아니다, observing 키보드 액션이라고 할까요? 키보드 이벤트. 그럼 얘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생성이 되고 observing 키보드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키보드 이벤트 처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주는 거는 이제 키보드 모니터에 우린 지금 업데이트 키보드 스테이터스 액션 나오죠. 그리고 키보드 하이트가 나와요. 둘 다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키보드 하이트를 받을게요. 키보드 하이트를 받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처리를 받아서 이제 싱크로 받는 거죠. 제 키보드 하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요거도 이제 콤바인 쓴다고 해줘야죠. 임포트 콤바인 쓴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subscriptions set any cancelable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똑같아요. 이건 똑같죠. 지금 보시면 방식이 같습니다. 이제 프린트만 해줄게요. 컨트롤러에 이제 키보드 하이트가 들어온 거죠. 자, 이거만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 바텀
버튼에 대한 바텀 컨스트레인트를 가져왔잖아요. 얘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얘의 이제 클로저이기 때문에 셀프 해주시고요. 얘의 이제 컨스탄트를 하이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하이트가 0보다 크면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지금 디폴트 패딩 한번 볼까요? 이 기본이 지금 여기가 50이란 말이에요. 50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셀프 레지스터 여기 컨스탄트가 50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사막 연산자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이트가 0보다 크면은 그때는 하이트를 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50을 넣겠다. 이렇게 하면 또 코드가 좀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리턴 키 눌렀을 때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처리를 이것도 하는 김에 그냥 처리를 할게요. 키보드 관련해서. 그러면은 요거도 이제 델리겟이죠. 그러면은 익스텐션 뷰 컨트롤러 UI 텍스트 필드 델리겟입니다. 텍스트 필드, 텍스트 뷰랑 텍스트 필드가 있는데, 한글 그 한 줄짜리는 텍스트 필드고 텍스트 뷰는 여러 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마크해서 키보드 관련인데 텍스트 필드 델리겟 관련이라고 할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 찾아가기가 편해요. 나중에 작업하실 때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엔터를 눌렀을 때를 알면 되는데, 이거는 should 텍스트 필드 should return이에요. 얘가 들어오거든요. 이거로 세팅하면 됩니다. 얘가 들어온다. 텍스트 필드 엔터 눌렀을 때인 거예요. 자, 이거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들어오면 클릭된 애가 결국에 텍스트 필드 들어오거든요. 그럼 리자인 퍼스트 리스폰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엔드 에디팅으로 전체가 그냥 다 리자인을 시켜버리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리턴 트루를 해주시면 됩니다. 리턴 트루를 해야 이제 그 벗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안 텄네요. 제가 델리겟 세팅 안 했네요. 그러면 델리겟을 연결 또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연결할게요. 텍스트 필드를 델리겟을 셀프로 해줍니다. 이 셀프가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 UI랑 UI킷에서 이제 키보드 모니터란 걸 만들어서 키보드가 올라온 감지랑 내려감 감지, 그리고 키보드의 높이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